와, 이게 뭐야? 진짜 예쁘다. 대박. 이제 절전 모드에서 120Hz 사용할 수 있네?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갤럭시 S25 공개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가장 핵심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 One UI 7.0 주요 변화점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앱 아이콘과 위젯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보시면 기본 앱 자체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색감의 세련되진 느낌인데요. 좀 더 다양한 위젯 사이즈가 추가되었고요. 스마트 스택이나 2곱하기2 위젯을 꾹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모양과 배경 투명도까지 조절이 가능해 아예 투명한 배경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홈화면 빈 공간을 기계 꾹 눌러서 홈화면 설정에 가보면 앱 및 위젯 스타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에 전체 앱 크기 조절이 가능해졌고 하단부 앱 라벨이라고 해서 앱의 이름을 가려 깔끔하게 앱 모양만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앱을 모아놓은 폴더도 꾹 눌러서 확대를 누르면 좀 더 큰 공간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앱을 터치해 터치한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디데이 위젯이 추가가 됐는데요. 방금 화면을 길게 꾹 눌러서 위젯에 간 다음에 캘린더에 가보면 디데이 일정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 같은 일정을 설정해 놓고 홈 화면에 띄워 놓으면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어 좋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도 좋아졌는데요. 앱을 들어갔다 나오는 모션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반응성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카메라 부분이 확 체감이 돼서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전부 다 확실히 최적화가 더 잘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입니다. 먼저 새롭게 생긴 나우바인데요. 잠금 화면에서 보이는 미디어 재생, 스톱워치, 알람, 음성 녹음 같은 앱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스퀘어 형태의 네모네모하고 면적도 컸는데 이제는 알약 모양의 유려하고 위치도 하단부로 변경돼서 조작하기도 편하고 좀 더 컴팩트해져서 깔끔해 보이죠. 사용해보니까 이 위치가 오히려 한 손 조작하기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한번 터치하면 확장도 되고요. 음악과 유튜브를 동시에 켜놓았다면 페이지를 넘겨가며 조작도 가능하고 버즈를 연결해서 사용 중일 때는 우측 하단에 버즈 아이콘을 눌러서 노캔 온오프 및 다양한 설정을 조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 AOD 상태에서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제거하고 싶다면 터치해서 앱을 확장한 다음에 좌우로 밀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사용 중일 때는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역시나 누르며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금하면 알림도 좀 더 깔끔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설정, 알림, 잠금하면 알림에 들어와 동그란 점이나 아이콘으로 해놓으면 좌측 상단에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위젯도 좀 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잠금하면 빈 공간을 기계 꾹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위젯을 눌러 갤러리 사진 및 스토리를 추가하면 잠금 화면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원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와 커스텀 카메라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카메라 설정 값으로 빠르게 촬영도 할 수 있죠. 추가로 디데이 음성 녹음, 디바이스 케어 등 다양한 위젯 기능이 추가되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편하겠죠. 다음은 알람 그룹화입니다.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해서 사용 중이시라면 연관 있는 알람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나오는 앱스 화면에 파인더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부로 이동했습니다. 이러면 역시나 한 손 조작할 때 훨씬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앱 간 이동 상태의 UI가 스택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확실히 전보다 더 감성적이고 모션도 부드러워져서 좋더라고요. 역시나 이 상태에서도 앱 아이콘을 눌러서 분할, 팝업, 최근 앱 열어두기 기능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앱을 닫을 때는 역시나 위로 쓸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현재 실행 중인 앱도 표시가 되는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빠르게 해당 앱을 중지시킬 수도 있죠. 다음은 카메라 변경점인데요. 우선 UI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깔끔해졌죠. 상단부에 노출값이나 비율을 정하는 아이콘들이 우측 하단에 점 4개 아이콘, 키 컨트롤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 조작할 때도 훨씬 더 편해졌고요. 모드마다 원하는 노출값으로 밝기를 조절하여 촬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드를 바꿔가며 촬영해도 각 모드에 설정해둔 노출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더보기도 전체적으로 아이콘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역시나 한 손 조작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수평계 UI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요.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면 상단 부분에 표시가 되고 위로 올리면 하단 부분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모션 포토도 이번에 강화가 됐는데 모션 포토로 촬영하고 갤러리에 가보면 빠르게 부메랑, 슬로우 모션 포토 끄기를 선택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서 자유롭게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원하는 사진 여러 장을 선택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 콜라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지우개 기능이 좀 더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가 사진을 찍으면 꼭 지워버렸으면 하는 피사체가 한둘 걸리기 마련이죠. 그럴 때 사진에서 연필 아이콘 편집을 눌러 우측 하단에 점 4개 아이콘 AI 지우개를 누르면 빠르게 피사체를 분석해서 선택해 한 번에
다 같이 지울 수도 있고요.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피사체를 꾹 눌러 선택한 다음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충전 애니메이션이 좀 더 감성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역시나 충전도 원래 가운데에서 하단부로 위치가 옮겨졌고요. 전부 다 확실히 충전한다는 느낌이 좀 더 직관적으로 들고 감성적인 느낌이라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단부 배터리 아이콘도 가로로 눕혀진 알약 형태로 좀 더 유려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설정에 가서 배터리 보호에 가면 최대로 했을 때 최대 충전 제한을 95%까지나 올릴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번 85%까지밖에 충전이 안 돼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수치를 좀 올려놓고 쓰시면 되겠죠. 또 절전 모드에서도 디테일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CPU 속도 제한을 참아도 최대 120Hz 부드러운 화면 전환은 포기 못하지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 설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빠른 설정창과 알림을 조작하는 방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좌측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창인데요.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알림과 빠른 설정창 전환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꿀팁으로 가져가시고요. 만약 나는 원래대로 같이 보이는 게 좋다 하시면요, 연필 편집 아이콘을 눌러서 좌측 상단에 빠른 설정창 설정, 여기서 함께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 써보니까 확실히 따로 보기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보기도 깔끔하고 훨씬 더 사용성이 좋더라고요. 빠른 설정창은 편집을 눌러서 내가 자주 쓸 설정을 상단으로 빼놓거나 전체적으로 위젯처럼 위치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즈를 사용 중이시라면 볼륨 조절 바를 길게 꾹 눌러서 디테일한 설정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전화 앱에서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전화 앱에 들어와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통화 설정에서 텍스트 변환에 가보시면 사용 중이 꺼져 있을 텐데 켜주세요. 이러면 이제 자동으로 통화 녹음된 걸 텍스트로 변환시켜줘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퀵쉐어입니다. 우리가 같은 갤럭시끼리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영상 또는 파일을 공유할 때 공유 버튼을 누르면 퀵쉐어가 뜨는데요. 이건 갤럭시 디바이스끼리 무선인데도 매우 빠르게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제는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디바이스 기기나 아래에 추천 메뉴가 생겨서 근처에 있는 갤럭시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퀵쉐어로 친구나 동료들끼리 파일이나 사진을 전송하다가 급하게 가봐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퀵쉐어 설정에 들어와 인터넷으로 공유를 켜주시면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을 이용해 공유가 가능하니까 켜주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곧 출시할 새로운 S25 원유아이 7.0 버전의 핵심 주요 변경점만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인 만큼 나중에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꼭 권장드리고요. 정식 버전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갤럭시 S25 때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S24나 그전 모델들은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니까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전 조만간 새로운 갤럭시 S25의 핵심 변경점을 다루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오늘처럼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제품의 핵심과 꿀팁, 삶에 유용한 꿀템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